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한 달 내내 밀리던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의 주가 동향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들을 떠나서 지금 최근에 어쨌든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하면 아쉬울 수도 있었고, 또 레키로나주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 범위라든지 임상 결과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사실 기대치에 좀 못 미쳤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큰 틀로 이야기를 하면 실적이 됐든 파이프라인이 됐든 엄청난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큰 퍼포먼스가 나와주진 않은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가 과할수록 결과값도 더 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주가도 정말 더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타날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좀 못 미쳤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들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의 셀트리온의 가치를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항상 우상향 방향에 놓여져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단가, 이제 슬슬 우리는 더 저렴해지는 단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 동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대 양봉 나온 날이 이때가 2월 1일이죠. 2월 1일 날 반공매도 운동 해가지고 한번 셀트리온과 뭐 HLB 이야기 나오면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시세를 한번 보여주다가 한 달 내내 빠졌어요. 한 달 내내. 굉장히 정말 지루할 수 있을 만큼 큰 폭의 하락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뭐. 그렇죠? 실적적인 부분은 아쉬움이 다소 좀 있다라고 하면서, 또 레키로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중간에 사실 HLB가 허위 공시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뭐 큰 반응까지는 아니었지만, 시장도 좀 좋지 못했고, 그러면서 계속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바짝 최근에 들어서는 시장 영향을 또 같이 받게 됐고, 그래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줘야 우리나라 국내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리온은 코스피지만 헬스케어나 제약은 코스닥이잖아요. 그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그래도 꽤나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스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 줘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도 새로운 시세를 좀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기술적으로 뭔가를 보거나 할 의미는 크진 않지만, 저는 굳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포인트에서 기술적인 의미를 한번 좀 놓고 놔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224일선이 빨간색입니다. 224일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년치예요. 1년치 시세인데, 이 선이 대형주들, 기관이 좀 손을 많이 대는 종목들은 은근히 좀 먹힙니다. 그래서 224일선을 지지를 좀 유지를 해주느냐,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포인트에서 반등을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은 또 만들어질까라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3일절이어서 우리나라는 쉬었어요. 그쵸? 우리나라는 쉬어줬지만,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때요? 나스닥. 나스닥이 아니죠. 니케이 2.4%대, 상해 1% 이상, 항생도 1.6%대. 자, 아시아 주요국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내주었었고요. 시계를 한번 띄워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오후 5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 지금 선물도 놓고 보시면, 뭐가 이렇게 막 광고가 이렇게 뭐 살벌하네요. 자, 다우 1%대, S&P 1.1%대, 나스닥 1%대, 러셀 2%대. 너무 좋습니다. 자, 유럽국들도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장 오늘 마무리가 좀 잘 되어주고 한다면 좋은 시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미국 10년물도 좀 보시면, 최근에 어쨌든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좀 많은 부담감을 좀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보시면 지금 1.4포인트대, 그쵸? 1.4대로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좀 나와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다소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이미 뭐, 대부분의 것들을 좀 많이 이탈해 왔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사실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탄력 있게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노이즈가 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을 해 있냐라는 거죠.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시세 나와주고 있진 않고,
오늘 3일절이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들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우리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라든지 또 셀트리온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놓고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진짜 딱 여기서 반등할 거야, 여기서 반등할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그럼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들이 뭔데? 그러면 그게 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에 어떤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최근에 바짝 하락을 보였던 거는 시장의 영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고, 물론 미국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더 되고 어느 쪽에 어떤 테마와 어떤 업종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셀트리온 형제들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중에서 낙폭이 과했던 대형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입맛을 다시고 있다라면은 지금 충분히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들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이넥스는 반도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또 강했잖아요.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은 없었지만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담아가기에 너무 좋은 단가들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오히려 이런 게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 SDI도 최근에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20만 원 가까이나 빠졌. 20만 넘게 빠졌. 20만 원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히려 카카오는 또 액면 분할 때문에 시세가 좀 잘 나와줬지만 셀트리온, 그렇죠? 기아차도 많이 빠졌다가 바닥으로부터 이제 또 고개를 들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시도는 잠깐 했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때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대형주들은요 시장이 빠지는 날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셀트리온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제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서 추가적으로 또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또 강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지금 놓여져 있죠. 올해가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까지 이제 출시가 되면은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5개 정도가 이제 일단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서 뭐 프롤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이런 것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위한 어떤 IND 신청을 마친 상황에 있고요. 기존에 출시됐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이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 수율 개선이 진행 중에 있고, 램시마는 수율 개선 작업이 완료된 상태고, 순차적으로 이제 트럭시마나 허즈마도 생산 효율화에 따라서 원가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은 기대하시던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국내에선 조건부 허가를 받긴 받았잖아요. 2월 5일인가요? 타국가의 이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튼 최근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매출의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클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우리는 충분히 믿고 투자할 만한 어떤 가치와 지금 그렇게 실적을 나타내주는 영역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여태까지도 꾸준한 우상향을 유지해줬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면 지금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 고려했을 때 이것들을 분할로 좀 담아가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한번 또 싸다니까 사자 해서 이렇게 그냥 덥석 사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물론 시장은 반도체가 좀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3000포인트에 머물러 있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추가적인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수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현재 코스닥, 코스피 각각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좀 하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시세가 안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밑으로 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버텨줘서 이 정도였는데, 만약에 반도체까지 좋지 않아서 시장 전체가 다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또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적인 어떤 강점이 있죠.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은, 트레이더들은 당장 실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성과로 뽑아내야 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무조건 장투해라 이건 아니지만, 솔직히 뭐 셀트리온 형제들을 뭐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있긴 있겠지만, 그렇죠?
단기간에 뻥뻥 시세가 나와주고 그런 거는 이렇게 운 좋은 어떤 타이밍들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시세가 나와주지만 보통은 성격은 장투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분할로 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럴 때마다 기회를 줄 때마다 조금씩 뭐 물량을 모아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 기업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이 조정이 더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현재 그동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글로벌 증시들이라든지 이런 주가 동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반등 타이밍에 놓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식시장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한번 타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내일 그런 하루가 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자, 아무튼 이게 좀 이제 더 이상 그만 좀 빠지고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히려 이제 만약에 그동안에 이제 실적 대비해서 좀 비쌌다라고 만약에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점 갭을 줄여온 거잖아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업사이드가 좀 넓어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간 투자를 같이 좀 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 내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지금 흐름 좋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일단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아직 이벤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실적주는 실적주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타 매매가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 방법,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단타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제가 또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직장인이고 바빠서 단타를 못 취하시는 분들은 실적주를 사라고 할 때만 사서 모아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가 되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단타 치기 어려워요. 너무 모르겠어요. 어렵고 모르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 자료들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받아보시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적응해서 실제로 내가 내 실력도 좀 키워가시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터무니없이 한 달에 몇백만 원짜리 하는 리딩을 과연 그런 리딩이 정말 질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워가시는 진짜 한 두 달 해봐야 고작 44만 원인 이런 어떤 가격의 상품이 정말 질이 좋을지 직접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죠. 아시겠죠? 선착순 50명 한정 진행되고 있고요. 자, 조만간 이제 마감됩니다. 아마 바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주말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몇 자리 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빨간 날 3일절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